안녕하십니까. 뉴욕 중앙일보 박기수 경제부장입니다. 최근 한국 경제 관련 뉴스를 이제 보다 보면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우려가 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 환율 조작국 지정이 무엇이고 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조작국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게 글자 그대로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로 미국이 지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환율을 조작을 하느냐? 결국 환율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한국의 예로 들면 달러와 원화의 이 교환 비율의 환율인데요. 결국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000원으로 바꿔질 때 하고 1달러가 2,000원이 될 때 하고는 이 국가 경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겠죠. 물론 이렇게 그 2배까지 안 되더라도 달러당 몇십원만 올라도 수출 기업이나 수입업자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화의 가치가 상승 또는 이제 환율 조작은 주로 자국의 화폐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시장에 맡겨둘 경우에 현재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는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는 환율이 만약에 1달러에 1,100원이라고 하면 이 정부 당국이, 그러니까 한국 정부나 중국 정부 같은 정부 당국이 의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이 환율을 1달러에 만약에 1,200원으로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자국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1,200원이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한국 가격으로 정해져 있는 한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은 그만큼 싸지겠죠.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제품이, 예를 들어 삼성 전화기가 한국에서 최종 소비자 가격이 100만 원이었는데 미국에 들어올 때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만약에 1달러에 1,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1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000불이 됩니까? 그 1,000불이 되는 건데, 환율이 만약에 그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다는 의미는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더 싸지는 거죠. 이게 1,000불 아래로. 그러면 다른 미국 제품이나 또는 중국 제품, 다른 나라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더 잘 팔리게 되는 거고, 또 같은 가격으로 미국에서 판매했을 때 그 한국 수출 기업이 한국으로 그 수출 대금을 받아서 환전했을 때 원화로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이 논리를 정반대로 적용을 하면 미국 기업이 한국의 물건을 팔게 될 경우에 이 달러 가치가 높게 되면 한국에서 비싸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팔리게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간의 어떤 이 경쟁 구조에 있어 가지고 자국의 화치가 화폐의 가치가 낮을수록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 논리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주장하는 게 미국이 이제 무역 적자가 워낙에 계속 누적이 되고 많다 보니까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들에 대해서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사실 1980년대 후반부터 사실 미국에서는 법으로서 이 상무부가 의회에다가 그런 의심이 드는 나라들을 보고를 하고 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 정부가 갑자기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다른 이제 트럼프가 이 상무부가 지정하는 환율 조작국에 강력하게 한국이나 중국, 특히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중국을 포함시키도록 강하게 이제 압력을 넣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미국 작년 기준으로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통계를 보면요, 미국에 대해서 대미 흑자,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적자가 난 거죠. 수출하고 수입하고 비교해 볼 때 적자를 보면 중국하고 관련해서 미국이 무려 3,193억 달러에 달하는, 그러니까 작년 11월까지 1월부터 11개월 동안 엄청난 이 적자를 봤고요. 그 다음이 일본에 대해서 625억 달러 정도, 독일에 대해서 595억 달러 정도, 이렇게 이 세 나라
한국만 해도 그렇고 또 멕시코도 588억 달러. 그러니까 이 네 나라에서 뭐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보통 최소 5, 600억 달러 이상의 어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1차적인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요 네 나라 다음으로 많아서 265억 달러 가량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도 크게 대미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 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뭐 구체적인 조치들은 여러 가지가 가능할 텐데요. 만약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우선 제일 뭐 흔하게 할 수 있는 게, 일단 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할 경우에 미국 정부가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는 어떤 그런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또 반대로 한국이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할 때도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또 뭐 그 외에 이제 보이지 않게 또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명시적으로 국경조정세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이번에 최근에 상무부에서 이제 반덤핑 관세 계속 한국 제품에 매기고 있는 것처럼 다른 루트를 통해서 관세를 부과해서 또 불리하게 만드는 수도 있습니다. 오늘 9일인데 9일 그 뉴스에 보면 한국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미국 수출하는 이제 변압기에 대해서 상무부가 이 예비 판정 때의 한 20배에 달하는 무려 6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 한국 제품에 대해서 이미 반덤핑 관세 부과 수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지금 현재 미국 법에 따라서 상무부가 1년에 2번 4월과 10월에 미국 의회에다가 이 환율 조작국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관찰 대상국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이 가장 최근 건데, 가장 최근 작년 10월에 보면 한국도 지금 관찰 대상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요건은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고, 또 그 다음에 경상수지 그 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무역을 통한 흑자의 수준이 그 나라 GDP의 3% 이상, 그리고 외환시장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 이상일 때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면 환율 조작국이 됩니다. 기준이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반대로 이게 세 가지를 다 충족은 시키지 않더라도 한 가지라도 이상 걸리게 되면 이제 관찰 대상국이 되는데, 작년 10월 보고서를 보면 세 가지 다 충족시킨 나라는 없습니다만 그 세 가지 중에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에서 이미 기준을 넘어섰고, 경상 흑자 수준도 8% GDP의 8% 수준이라서 이것도 기준을 넘어섰고, 단 이제 외환시장 개입 규모만 조금 기준 살짝 못 미쳐서 그냥 지금 현재 관찰 대상국인데, 오히려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무역 흑자 외에 나머지 두 개의 항목에서는 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이 기준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더 이 환율 조작국 지정에 더 가깝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이 국가 간의 어떤 역학관계를 고려해 볼 때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 대해서 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고는 싶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보복 조치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보복 조치가 내려질 경우에 미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겠죠. 예를 들어서 애플이 아이폰을 중국 시장에 판매하는 것도 적지 않은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오히려 지금 일부에서는 한국에서 유일호 부총리가 별로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중국보다는 더 만만한 한국을 먼저 시범 케이스로 지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32년 전인 1988년에 한국하고 대만을 먼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년 있다가 1992년에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는데, 꼭 그때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오히려 한국이나 또는 기타 다른 나라를 먼저 지정을 해버릴 수도,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만만한 한국을 먼저 지정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경우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환율은 113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외환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금 한 번 더 지켜봐야 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4월달 상무부가 내는 보고서를 먼저 보고 나서 추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